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자, 이번에 한국에서 되게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중국 주변인들에 대한 그 반응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참, 한국에서 많은 사건, 사고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럼 바로 가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란차입니다. 이번에 한국에서 되게 다양한 사건들이라고 해야겠죠. 예를 들어 뭐 동덕여대라든가 아니면은 연예인 정우성에 관련된 이야기, 그리고 또 계엄령. 제일 많이 언급이 되었었던 게 이제 계엄령 부분이고, 그 다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자주 나왔었던 게 동덕여대, 그리고 연예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그것도 좀 몇몇 언급이 되었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이야기 나오는 그 뭐 동덕여대, 뭐 정우성, 그리고 계엄령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동덕여대 사건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 동덕여대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언급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뭐 동덕여대라는 그 여대라는 어떠한 상징적인 부분에서 중국의 젊은 여성분들에 대한 그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해야 될까요? 물론 중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 그 여대는 없습니다. 다만 그 여대에 대한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? 존재에 대한 여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 중국 여성분들의 생각이고, 중국 남성들은 그냥 저랑 똑같아요. 그냥 아무 말 없어요. 저렇구나.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, 여기 중국 분들도 다 이야기를 하는 게 똑같습니다. 너무 약간 반달리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좀 과격하긴 과격했다. 그 과격했을 정도로 감정을 얼마나 그렇게 드러내야지만은 사회라든가 아니면은 동덕여대라는 이제 거기 계시는 교직원분들이라든가 뭐 학장님 뭐 이런 분들 있겠죠. 거기 관계자분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좀 저도 생각보다 중립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. 좀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뭐 드론을 띄워서 이제 전체적인 그 대학교에 칠해진 그 라카 칠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거랑 이제 뭐 동상에 이제 그 계란이나 뭐 밀가루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칠했던 걸 보면은 좀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다만 이거를 어떻게 동덕여대 그 교직원 관계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덕여대에 다니시는 이제 학생분들, 뭐 그런 학우분들께서 어떻게 이에 대해 가지고 잘 완만한 해결을 할지, 그런 거가 좀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, 참고로 중국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막 자세히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,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대는 무조건 존재해야죠 라는 게 결과값만 일단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다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그 모든 과정은 일단은 무시를 하고, 결과적으로 또 결론적으로는 여대는 존재해야 합니다라는 게 되게 많았다. 다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죠.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은, 그렇다면은 동덕여대에 있었던 그런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. 잘못된 건 맞다고 합니다. 생각보다 잘못된 것도 맞고, 근데 다만 그 잘못된 부위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SNS 소식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알 만큼의 자세한 부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 음대 교수님이 무릎을 꿇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그 학생이 배움의 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어떠한 강요를 이제 교수님한테 했다든가, 아니면은 졸업 연주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음대분들 그걸 위해 가지고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배려가 없었다든가 뭐 이런 등등등 사연이 있지만은, 중국인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. 대의를 위해서는
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다. 희생을 해야지만은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.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냐 하고 말았어요. 왜냐면은 그 이상은 제가 모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동덕여대에 대해서도 자세히 읽지를 못했습니다. 다만 그에 따른 결과 아니면 그에 따른 뭐 음대 교수님이 뭐 무릎을 꿇었고 뭐 낭독을 했다는데 뭐 무슨 낭독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. 이제 자기네들을 지지해달라는 걸 낭독을 강요를 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. 다양하게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동덕여대 뭐 총학생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 이제 전체적인 학생분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죠. 왜냐면 총학생회라는 거는 이제 학생들을 대표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대의를 위해서 모인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았든 대의를 위해서 그 학생회가 뽑힌 거잖아요. 그리고 그 학생회가 뽑혀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냈다고 하면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다들 연루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.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뭐 사회인인 사람들이라든가 사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볼지는 또 개개인마다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. 자, 저 딱 여기까지요. 무서워요. 딱 중국인 분들이 말한 것만 그냥 저는 말한 거고 제 의견이 들어갔긴 했는데 제 의견이 들어간 거는 각자마다의 그 보는 게 다르고 아까 전에 이제 중국인이 말했던 것처럼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은 총학생회를 이번 총학생회를 뽑지 않았지만은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정우성이죠. 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연예인 뭐 정우성 님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정우성 배우님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정우성 배우님이라고 할게요. 정우성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하고 뭐 알파 메일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렇다고 성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습니다. 이거를 충분히 미국의 어떤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그걸 생각한다면은 우리 한국도 개방적으로 되게 오픈 마인드 하구나. 연예계가 뭐 오픈 마인드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정우성 배우님의 경우에는 조금 결국 반반으로 갈려요. 나는 이렇게 열심히 팬이었는데 조금 이러한 도덕적인 행동을 보여줘가지고 실망이 크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 이르러서 결혼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연예인이 아닌가라고 하시는 중국인 분도 계셨습니다. 정우성 배우님의 그 호불호 뭐 팬에 대한 그런 거는 뭐 그냥 딱 중간 정도였어요. 그냥 대단하다. 그런데 이제 결혼 뭐 책임은 뭐 지겠지 이런 식으로만 딱 진행이 된 거지. 딱히 저희가 뭔가 솔직히 그거에 윤리적인 부분이랑 뭐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그 정우성 배우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우성 배우님의 그 연기력이랑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만들어준 작품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의 사생활에 관련돼 가지고는 굳이 또 어떤 마블 쪽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영화계에서 어떤 그걸 또 보면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. 누구가 있고 또 누구가 있다 보니까 참 이거를 저희가 잣대를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. 이거는 부모님들끼리 뭐 아니면은 정우성 배우님의 가까운 뭐 친인척 분들끼리 뭐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엄청난 뭔가 일어나진 않았잖아요. 서로의 막 고성이. 뭐 지금 사태를 보면은 오히려 박수홍 씨께서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가지고 결국 이거 개인적인 감정 드러나. 그리고 정우성 배우님에 대해서는 저는 중립이고 뭐 다 중립입니다. 솔직히 저는. 정우성 배우님이 중국에서의 관점은 좀 그렇다. 근데 뭐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그래도 작품에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대다수의 그 의견이었다. 근데 의견이라고 해봤자 제가 아는 중국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
뭐 그냥 10명 정도라고 평균을 따진다면은 뭐 8명이 그렇게 표현을 했고 2명은 그래도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핫한 부분이죠. 계엄령. 이게 이제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때 잠을 자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때 야간 기차를 타고 좀 어디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잠을 자다가 아침 정도쯤에 이제 주변 중국 분들이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. 이번에 나는 제주도 가려는데 한국 괜찮지?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강원도에 한 달 살이 하려고 하는데 괜찮지?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. 계엄령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잔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고,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친한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친할 수밖에 없는 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중국 분은 정치에 대해서 엄청 막 저한테 막 계속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어요. 저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뭐 투자를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나의 커리어라든가 그 사람의 커리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좋아하는데, 뭐 정치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깨어있는 시민,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. 저는 그 정도의 그 지식이라든가 IQ를 갖고 있지 않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되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저는 좀 약간 멍청해요. 디스를 하자면 저는 좀 멍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몰라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불편한 그런 것들을 계속 저한테 묻는 분이 계시긴 해요. 그리고 이런 것 이제 계엄령에 대해 가지고 뭐 그러니까 한국이 봐라 뭐 여당이랑 야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거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인데 근데 다만 20대 뭐 젊은 이제 친구들 20, 30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이 괜찮으냐 뭐 너네 부모님은 괜찮지? 이런 정도로 저한테 물어봅니다. 그러니까 되게 좀 유럽 스타일, 유럽 친구들이랑 똑같이 그냥 안부 묻듯이 저한테 물어봐줘요.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부모님한테 해봤는데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더라.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정부에서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발표가 난 거지 한번 지켜봐야지 알 것 같다 정도로 딱 추렴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야 저녁 뭐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서 바뀝니다. 40대 40대 50대 뭐 60대 분들 딱 만나면요, 중국 어르신들 제가 좀 자주 만나요. 좀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의를 차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. 관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. 뭐 한국은 이래서 안 된다, 한국은 항상 불안정하다, 한국은 뭐 맨날 이 미국의 사상에 완전 세뇌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런가, 내가 미국에 세뇌가 되어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도 하고. 근데 그거랑 그 계엄령이랑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럼 뭐 상관이 있다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 뭐 결국 똑같아요. 그냥 똑같은 말 반복을 하는 거예요.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 뭐 중국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을 항상 선택한다.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또 정치인들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갑자기 또 중국을 또 좋아하다가 또 이제 중국과의 이제 친중 정책이 진행이 되다가 또 5년 지나면은 또 바뀐다.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니까 우리가 같이 협업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잘 모르겠고, 그런 와중에도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장사를 잘하는 게 또 많기도 하고 협업도 많이 하는 것들도 봤습니다. 참고로 음식물 쓰레기통 개발하신 분이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중국인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정말 열심히 한국에 그걸 납품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납품을 할 때 자기도 사용하는 게 한국 공장을 사용해서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. 좀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의아해했긴 했는데, 아마 좀 다양한 이제 원자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공장에서 뭐 예를 들어 몰딩이라고 해야겠죠. 뭐 몰딩하는 부분은 또 한국 공장을 이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.
되게 다복합적인 부분이다 보니까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 로봇 뭐 이제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중국의 제품이 한국 시장 같은 곳에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. 반대로 한국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죠. 예를 들어 뭐 한국 화장품,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번에 오리온, 뭐 오 그래놀라 이런 것들, 뭐 초코파이, 뭐 심지어 이제 그 팔도 비빔면 아니라 그 뭐죠? 그 엄청 매운 거 불닭볶음면 이런 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서로가 맞물려서 이어지고 있긴 해요. 심지어 최근에 제가 그 상해에서 주변에 있는 뭐 그 중국 남자들이나 뭐 중국 여성분들을 보면은 패션이 진짜 약간 최근의 패션이 서로가 뭔가 동아시아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진 수준이라고 좀 저는 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제 잘 상생하고 있다는 거,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미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솔직히 제품이 좋으면은 그냥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너 벤 때릴게 이렇게 하는 정도 아닌 한 항상 제품은 뭐 국제적이건 뭐 어디건 결국은 다 퍼지기 마련이에요. 그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자유 뭐 무역 시장 뭐 자유시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약간 서서히 서로가 뭐 닫고 있는 상황이겠지만은 그런 닫고 있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4차 산업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죠. 국가 발전에 관련된 상당히 연루돼 있는 부분이지 뭐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식품 부분이라든가 솔직히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부분과는 다릅니다. 자꾸 이 경제 쪽으로 간 거예요. 정치 쪽 아닙니다. 예, 그 결국 계엄령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냐? 딱 그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냥 걱정 반, 뭐 황당한 반, 뭐 이런 식이기도 하고,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너네 나라는 항상 왜 이 모양이 꼬라지냐 이런 식으로 약간 막 좀 참 그거 있잖아요. 약간 옆집에 불 나면은 아유 왜 불나도록 내버려뒀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저 그런 거 진짜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.